기이한 우연을 말하자면 형택씨의 경우일 것이다. 형택씨는 셀러리맨이고 얼마 전에 결혼해서 요즘 막 깨가 쏟아지고 있는 중이다. 우연한 그 일이 일어나던 그날 형택씨는 과음을 했다. 형택씨의 상사인 과장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서 성별은 있었는데 어찌하다 보니 형택씨는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다. 나이 30에 고만고만한 회사의 대리이고 몇 년간 열애 중이던 여자와 결혼을 하고 형택씨에게 일어났던 우연한 일 중 첫째로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형택씨의 방향감각 상실이다. 맨정신일 때도 방향감각이 남달리던 방향치인데 거기다가 술까지 마셨으니 그 일이 일어난 배경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을 것 같다. 굳이 몇 가지를 끄집어내자면 방향감각의 상실과 술과 어둠과 남다르게 무딘 감각 따위의 조합품일 것 같다. 밤 1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형택씨는 자신의 집인 개나리 아파트 115동 1013호를 찾아가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013호 앞에서 내려서 벨을 눌렀다. 요즘 기가가 늦은 편이고 늦을 때면 듣는 와이프의 조금 짜증 섞인 목소리를 또 들어야 한다는 것이 형택씨로서는 조금은 고역이었다. 현관문이 따지고 거실은 어둡다. 와이프는 자신의 늦은 기가를 재촉하듯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방으로 쑥 들어가 버린다. 형택씨는 피곤해서 와이프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이 부분에서 의열과 형택씨의 여러가지 부주의한 점들과 여자가 장결이란 점들이 또 묘한 조화를 이룬다. 형택씨는 양말과 옷가지를 던지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와이프가 또 가구 배치를 다시 했네. 만약 그 순간 형택씨가 방에 전기 스위치만 올렸어도. 형택씨는 기어들어갔다. 그리고 잠자는 와이프에게로 이가 와이프가 귀찮다는 듯이 몸을 뒤챈다. 그런데 와이프의 목소리가 조금 허스키하게 변해 있었다. 혼잣말로 이 여자가 감기라도 걸린 거야 라고 중얼거렸다. 술김에 보냈던 시간이 생각났다. 이가 와이프는 잠결에 조그맣게 중얼거렸다. 형택씨는 약간 고개를 갸우뚱했다. 조금 통통해진 것 같다. 결혼하고 집에서 놀더니 제법 살이 오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요즘 들어 매번 시간을 보내는 와이프인데 오늘은 새롭다는 생각이 들었다. 형택씨는 또 혼잣말로 어라 오늘은 새롭네라고 말했다. 와이프도 감기 걸린 소리로 이가 오늘 왜 이래라며 말한다. 형택씨는 자꾸 고개를 갸웃거렸다. 오늘 와이프가 이상한 애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다른 날과는 무척 다르다. 그런 후 형택씨는 마실 물을 찾기 위해 방 안에 불을 켰다. 그리고는 형택씨는 기절일보 직전까지 놀라는 상황을 맞이하고 말았다. 우리 집이 아니잖아? 이 여자는 누구야? 물론 여자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자신과 있었던 남자가 자기 신랑이 아니었던 것이다. 형택씨나 여자가 놀라고 당혹스러워할 때 여자의 남편인 규현씨가 늦은 기가를 했다. 현관문 열리고 다시 방문 열리고 규현씨는 두 사람과는 다른 놀람을 당해야 했다. 자기 집 앞방에서 생판 모르는 남자가 자기 와이프가 있는 것을 보고 규현씨는 부엌으로 달려가서 칼을 가져다가 둘 다를 죽여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너 뭐야? 인연 다른 남자를 끌어들여서 바람을 피워? 형택씨가 규현씨 입을 풀리게 하고 자초지종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형택씨 이야기를 다 듣고 난 규현씨가 어금니를 깨물면서 말한다. 이야기 좀 합시다. 울고 있는 규현씨 와이프인 이내씨를 방에 두고 두 남자는 거실로 나갔다. 규현씨는 거실에서 담배를 피워 물었다. 그리고 잠깐 부엌 쪽으로 가더니 양주병과 얼음을 가져온다. 물컵에 얼음 몇 덩이를 집어넣더니 양주를 가득 따라서 형택씨에게 권하고 자신도 잔을 든다. 규현씨는 단숨에 양주를 2컵이나 마신다. 형택씨는 이 곤란한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나 하고 조마조마했다. 마치 처분을 기다리는 죄인의 심정이었다. 형씨 이름이 뭡니까? 규현씨가 그래도 분이 가시지 않는지 얼음을 뿌드득 깨물면서 묻는다. 예, 이형택입니다. 주씨다. 뭐 형택씨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내 와이프도 칠칠 맞아서 제 서방인 줄 알았으니 내가 이해를 하죠. 형택씨 결혼은 했어?
예, 올 봄에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말이오,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냥은 못 넘어가겠소? 형택씨는 이제 올 것이 없구나 하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말인데 나도 형택씨 부인과 시간을 보냅시다. 형택씨는 규현씨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뭐 거절하면 나도 생각이시다. 보시오. 형택씨는 무단 주거침입의 폭행은 아니지만 우리가 폭행이라고 보면 될 상황까지 만들어놨어. 나도 내 마누라가 생판 모르는 남자와 같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넘어가기는 싫고 밤도 늦었고 하니 긴말하지 않겠소. 자, 이건 내 명함이오. 내일 저녁까지 나에게 형택씨의 의향을 통보해 주시오. 다음날 형택씨는 종일 규현씨의 제안을 생각해봤다. 이런 경우가 외통수에 걸렸다는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 형택씨는 와이프를 규현씨와 만나게 해주기로 작정을 했다. 그렇지만 와이프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면 펄펄 뛸 것이 분명했다. 와이프는 정조관념이 무척 강한 여자였기 때문이다. 퇴근 무렵에 형택씨는 규현씨에게 전화를 했다. 전화통화를 하면서 형택씨는 자신보다 3살이나 많은 규현씨를 형이라고 부르겠다고 했다. 시내 커피숍에서 규현씨를 만났다. 맨정신에 와이프에게 형과 같이 있으라고 한다면 아마 날 미친놈 취급할 겁니다. 그래서 말인데 술 먹고 골아 떨어졌을 때는 어떻습니까? 나야 괜찮소? 그 대신 오늘 당장 자자 준비하고 연락 주시오. 형택씨는 집에 가는 길에 콜라캔 2개와 소주 2병을 샀다. 그리고 안주거리로 족발도 시켰다. 오랜만에 일찍 귀가하는 형택씨를 보고 스키씨도 기분이 좋다. 형택씨는 자신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개나리 아파트 116동 1013호인지를 확인했다. 형택씨 얼굴이 조금 안 좋아 보이는지 스키씨가 형택씨 모르게 중얼거린다. 오늘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나? 저녁상을 물리고 나서 형택씨는 스키씨를 불렀다. 오늘 나랑 술 한잔하지? 오빠는 내가 술 잘 못 먹는 거 알잖아. 스키씨는 결혼하고 나서도 신랑을 오빠라고 부른다. 아직 새색시티가 가시지 않은 스키씨다. 자자 이리와 술 마시자. 형택씨는 주전자에 소주 1병을 넣고 콜라캔 2개를 까놓았다. 스키씨는 워낙 술을 못했다. 조금만 먹어도 일사불성이 되고 소주는 콜라를 섞지 않으면 아예 마시지를 못하는 체질이었다. 물컵에 한가득 소주를 따라서 스키씨에게 건넸다. 그러면서도 스키씨에 대해서 형택씨는 미안한 마음을 느꼈다. 뭐라 말 못할 속쓰림이 있었다. 스키씨는 형택씨 예상대로 콜라를 탄 소주 3컵을 마시고 인사불성으로 취해서 뻗어버렸다. 얼마 후에 형택씨의 시피로 규현씨에게 연락이 왔다. 약속한 시간에 규현씨가 형택씨의 집으로 찾아왔다. 규현씨는 거실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스키씨를 보더니 눈을 반짝 빛낸다. 아무래도 스키씨의 미모가 마음에 든 모양이다. 규현씨는 형택씨의 신혼방에서 있자고 말했다. 물론 이면에는 형택씨에 대한 복수의 개념도 있었다. 형택씨는 규현씨의 말에 따라서 와이프인 스키씨를 자신의 방으로 옮겼다. 형택씨는 부글부글 속이 끓어오른다. 질투심? 아니면 다른 감정? 형택씨가 늘어난 듯이 우리 와이프보다 낫네, 얼굴도 미인이시고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형택씨는 어떠한 제재도 가할 수가 없다. 그런 자신이 못나고 초라해 볼 수가 없었다. 스키씨는 생긴 내모와는 다르게 스키씨의 인상은 조금 해퍼 보이는 미인 타입이다. 정조관념이 무척 완고한 편이기 때문이다. 그런 후 규현씨가 담배 연기를 길게 빨아서 뱉으면서 말한다. 형택씨, 사실 내가 처음엔 화도 나고 형택씨를 골탕 먹이려는 의도도 있어서 이런 못된 짓을 했소. 그 대신 오늘 저녁에 나도. 형택씨는 규현씨가 혼내는 아파트 열쇠를 받아들고 규현씨의 집으로 갔다. 규현씨는 결혼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아이가 없다. 부부가 맞벌이라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규현씨 와이프인 이내씨가 아직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다고 해서 아이가 없다. 형택씨가 규현씨의 집 현관문을 열쇠로 따고 거실로 들어가자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TV를 보던 이내씨가 자기 이제와 하면서 코맹맹이 소리를 하다가 형택씨인 걸 알고는 깜짝 놀란다. 형택씨의 갑작스러운 출연에 이내씨는 마음이
두방망이 질치기 시작했다. 자기 남편이 아닐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다. 물론 그런 불안감은 현실로 나타났지만 말이다. 이내 씨도 그렇게 두 남편이 아닌데 그날 다니는 회사에서 회식했는 날이라 조금 과음하고 들어와서 막 잠이 든 무렵이었다. 전날 있었던 일은 형택 씨의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과 이내 씨가 치중이고 장결이라는 것들이 묘한 앙상블을 이뤄서 만들어낸 엉뚱한 사건이었다. 자기 마음으로 원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건만 이내 씨도 직장에서 종일 신랑인 기현 씨가 마음에 걸렸다. 그 일로 헤어지자고 하면 어쩌나 하고 마음을 졸이고 있는 상황에서 형택 씨가 출연한 것이다. 그런 이내 씨에게 갑작스럽게 형택 씨가 나타났으니 형택 씨는 이내 씨에게 다가갔다. 겁먹은 이내 씨가 뒷걸음질을 친다. 왜 이러세요? 소리 지를 거예요? 소리 질러? 네 신랑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알기나 하냐? 조용히 해. 나 지금 화가 나거든. 그러는 형택 씨는 후회를 했다. 이제는 기현 씨 부부를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을 했지만 어떻게 하지 하고 혼자서 고민을 하다가 휴하고 한숨을 내쉬었다.